글쎄, 근데 이제 저희 남편이 이렇게 살고 보니까요. 네. 공부도 잘한 사람이고 네. 참 똑똑한 사람인데 네. 왜 그렇게 부부관계에서만은 가족 안에서는 조금 모질한 사람이었나 몰라요. 그러니까 저희가 시댁에 같이 살 때는 저의 남편이길 저는 원했지만 네. 제 남편은 그 부모의 아들도 했어야 되고 제 남편도 했어야 됐었기 때문에 전기줄에 있는 참새 마냥 어떻게 바라볼 수만 있지 완전한 해결을 할 수가 없었나 봐요. 네. 네, 근데 그걸 생각하면 지금도 좀 밉죠. 네, 그런 것 같아요. 근데 이 명절이라는 게 정말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더 특별한 것 같아요. 여러 가지 의미로. 근데 이 명절만 되면 유독 갈등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거죠. 그렇죠. 왜냐하면 이제 아내분들이 그만큼 압박감과 부담감을 많이 느낄 수 있고요. 그리고 이제 남편들의 역할이 사실 좀 불분명해요. 이때. 그래서 이거를 함께, 그러니까는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들고 요거를 우리가 같이 어떻게 좀 해볼래라고 하는 시도들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제 사실 출발이거든요.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네. 도리만 또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가족 문화가 이렇게 다 다르잖아요. 네. 아까 선생님께서 얘기하셨지만 가족 문화가 우리 가족 문화가 다르고 이쪽 가족 문화가 다른데 이거를 같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기 위해서는 연구 결과를 보면 5년 정도가 걸린다 그래요. 내가 가족처럼 느끼게 되는 그 시점이 서서히 느껴지는 게 한 5년 정도 걸리는데 5년 이내에 근데 5년 이내에 이미 상처받고 그 다음에는 상처받은 거에 대한 대응 방식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. 그러니까는 그 안 좋은 기억을 가지고 계속 우리가 쌓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잘 풀어지지가 않는 거죠. 네. 근데 저는 지금 선생님 말씀 중에 네. 시어머니도 며느리도 모든 가족이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들고 네. 이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좀 줄지 않을까요? 그러니까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나도 힘들었고 남편은 남편대로 예. 나도 힘들었잖아요. 그러니까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. 그거 맞아요. 요거 선생님. 정답인데요. 네, 아니 네. 왜냐하면 이제 네. 제가 상담을 하면서 그러니까는 그 남편을 만나보면 남편 입장에서 정말 많이 힘들어요.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정말 고통스러워하거든요. 그리고 아까 사례에서도 봤지만 그 남편들이 결혼 전에는 명절하면 아주 즐거운 생각만 하고 있는 맛있는 거 거예요. 먹고 네. 편하게 쉬고. 굉장히 즐거운 생각. 고향 내려간다는 네. 생각만 해도 막 가슴이 설레서 그럼요. 막 한 달 전부터 막 준비를 하고 네. 막 맞아요. 뭘 사다 드릴까 막 해가지고 하다가 결혼한 이후부터는 자기가 명절이 너무 고통스럽다고. 만약에 10년을 살면 10년, 20회 동안 한 번도 좋은 기억이 없다. 맞아요.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남편은 남편대로 힘든 거에 대해서 인정을 좀 해줄 필요가 있고요. 그랬겠어요. 또 아들은, 그러니까는 아내는 아내대로 또 너무나 사실은 내가 내 가족들 뭐 정말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님이 챙겨주는 거 먹으면서 명절 즐겁게 지내다가 네. 어느 날 갑자기 며느리가 딱 되면서 그때부터는 완전히 180도로 다른 행로를 걷게 되잖아요. 맞아요. 그러니까 네. 그것도 좀 많이 고충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고 하는 그러한 화합하는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죠. 네. 여기에서 중요한 건 근데 부부입니다, 사실은. 예, 남편과 아내가 이 부분을 예 정말 어떻게 잘 보듬어 안으면서 해줄 수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태도가 중요하죠. 네. 그리고 또 시어머니와 며느리도 사실 그 생각하는 방식을 좀 바꾸면 아까 이혜정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많은 갈등들을 좀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. 네. 그래서 요즘은 이제 신고부 갈등이라고 해서요. 네.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혜정 선생님처럼 요 세대에 계신 분들이 시집살이 굉장히 많이 네. 하셨잖아요. 한이 맺혀 있을 정도로 시집살이를 굉장히 고되게 하셨거든요. 그런데 정작 며느리가 들어와서는 며느리 눈치를 또 봐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너무나 힘드신 거예요. 네. 그냥 끼인 세대인 거죠. 네. 말하자면. 맞아요. 네. 그리고 요즘 며느리들이 그 젊은 며느리들이 사실은 참고 인내한다라는 것보다는 내가 왜 이거를 해야 되는데 너무 억울해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잘 안 참으시려고 하거든요. 네. 왜 나만 해? 이런 네. 생각들. 예.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막 이의제기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어떤 아내분은 이제 명절 전만 되면 못 간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기 때문에 이 갈등이 점점 풀 수 있는 숙제가 이제 숙제인데도 잘 안 풀어지는 거죠. 이제 네. 그렇게 생각하면요. 네. 저도 이제 며느리도 여태까지 지금까지 살아왔고 이제 아들이 33살이니까 시어머니도 될 입장에 서 있잖아요.
이렇게 놓고 보니까 제가 지금 노란불엔 서 있어야 되고 빨간불엔 가야 되는데 이제 갈 상황이 된 거예요. 이렇게 놓고 생각하면 이제 정말 시어머니들이 의식을 좀 바꾸지 않으면 네, 인식을 맞아요. 바꾸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런 갈등은 제가 저희 부모들하고 겪었던 갈등보다 더 많은 세대 간의 갈등을 또 겪겠구나. 그렇죠. 그런 생각을 하면 저 가슴이 더 좀 답답해요. 네. 저는 시어머니가 너 왜 이것도 안 해놨어라고 저 팔찌 엄마처럼 야단을 하셔도 그냥 시어머니니까라고 생각했지만 제 딸도 제 아들의 저 아내도 절대로 제아처럼 생각하지 않을 거니까 그렇죠. 이젠 시어머니들이 의식을 바꾸는 노력을 또 거꾸로 해야 되나 봐요. 그렇죠. 그리고 이제 아내들이 사실 엄마가 고생하는 거를 보면서 나는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라는 네. 생각을 많이 하고 계세요.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절대 시집살이 할 때 이렇게 내가 당하고는 안 살 거야. 이거를 이미 마음을 딱 먹고 결혼을 했단 말이죠.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의지를 가지고 요거를 문제를 각 가정마다 근데 다 사안은 달라요. 그러니까 어떻게 풀어나가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. 그래서 시어머니에게는 제가 이제 조금 몇 가지 이제 제안을 드리면 네. 시어머니는 우선은 자녀 간에 비교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. 왜냐하면 이제 뭐 이제 형제들도 있고 뭐 누나도 있을 수 있고 뭐 있잖아요. 그래서 이제 서로 비교하는 것들이 정말 싫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. 그러니까 공평하면 괜찮아요. 그래서 이 공평하게 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이러면 이런 이제 시부모님하고의 어떤 갈등으로 자꾸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. 이해를 해보려고 하다가도 아 그런데 왜 우리 아주버님한테는 이래? 왜 우리 저기 시동생한테는 이러지? 아니면 뭐 시누이한테는 이렇게 돼야지? 그러니까 알고 계신 분인데 나한테는 너무 심하구나 이렇게 느껴졌을 때 그러거든요. 네. 그래서 이제 그 공평하게 좀 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. 일을 시킬 때도 마찬가지예요. 저는 이게 좀 약간의 공평하게 분배시키는 거에 대해서 우선 팔은 안으로 굽는다라는 걸 제가 며느리들한테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네. 그러니까 딸하고 며느리들은 다릅니다. 그러니까 같다라는 생각부터를 아예 없애야 됩니다. 그러니까 어머님이 딸처럼 내가 너를 대할게 이거 절대 믿으면 안 된다고 근데요,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. 제가 인사 가니까 우리 시어머니가 아이고 얘 딸이 하나 더 생겨 좋다고 그랬어요. 왜 거짓말해요? 예. 아니 그거는 그러니까 거짓말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거지 사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. 근데 시작할 때는 네, 그런 네.